나이트록스 다이버 과정에 참가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이트록스 다이빙은 여러분을 한 차원 높은 새로운 다이빙의 세계로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이 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들을 배우게 됩니다. 나이트록스 소개, 압력의 원리, 압력의 생리적 영향, 테이블을 이용한 다이빙 계획, 나이트록스 개념, 그리고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1단계, 질소의 노출 관리, 나이트록스 다이빙 계획 2단계, 산소의 노출 관리, 다이브 컴퓨터, 기체 만들기, 연속 교육의 순서로 배워보겠습니다. 제1장, 나이트록스 소개. 제1장, 나이트록스 소개에서 배워볼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이트록스란 무엇이며 공기와 어떻게 다른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위험 요인은 있는가? 얼마나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는가? 다른 명칭은 무엇이 있는가?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나이트록스에 대해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평소에 숨쉬는 공기란 무엇일까요? 공기는 산소가 약 20.95%, 질소가 약 78.08%, 그리고 나머지 0.97%는 미세한 기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이트록스는 뭐가 다를까요? 바로 산소 성분이 21%보다 더 많고 반대로 질소는 79%보다 적은 혼합기체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산소 농도가 22%에서 40%까지 포함된 나이트록스를 다루게 될 거예요. 이 산소 농도 조절이 왜 중요한지는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이번에는 우리가 숨쉬는 기체의 두 주인공, 산소와 질소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산소부터 볼까요? 산소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 성분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 바로 이 산소를 들이마셔서 세포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죠. 반면에 질소는 좀 다릅니다. 호흡을 통해 몸속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신체 내에서 이용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이빙을 할 때는 이 질소가 수압에 따라 우리 몸에 더 많이 흡수되거나 배출되기도 합니다. 질소가 어떻게 다이빙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나중에 감압과 질소 마취 단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이트록스를 사용할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무감압 한계 시간이 길어집니다. 즉, 더 오래 물속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 수면 휴식 시간이 줄어드니까 같은 시간 안에 더 많은 다이빙을 할 수 있죠. 특히 제한된 여행일자에 더 많은 다이빙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유용합니다. 셋째, 공기 테이블이나 공기용 다이브 컴퓨터를 그대로 쓰더라도 생리학적으로 감압병 위험이 줄어드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요. 공기와 비교하여 체내의 질소가 덜 흡수되기 때문이지요. 이건 큰 장점이죠. 자, 그런데 좋은 점만 있는 것 아니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산소 노출이 많아지면 산소 중독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정해진 절차와 한계를 잘 지키기만 하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다이빙하면 안전합니다. 이번에는 나이트록스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역사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볼게요. 먼저 1800년대. 이때부터 과학자들 사이에서 산소와 질소의 조합에 대한 이론이 조금씩 논의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1943년 나이트록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1959년 미 해군에서 나이트록스와 관련된 테이블을 소개하면서 본격적인 다이빙 실무에 적용되기 시작하죠. 이후 1970년 미국 해양대기청 노아에서 나이트록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정말 큰 전환점이에요. 그리고 1979년 NOAA는 다이빙 매뉴얼에 나이트록스 관련 내용을 공식 수록하면서 교육 콘텐츠로도 정착시킵니다. 그 후 1985년 교육기관들이 처음으로 스포츠 다이버를 위한 나이트록스 교육 과정을 소개하면서 일반 다이버들도 이 기체를 접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995년 대부분의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에서 나이트록스 과정을 정식 커리큘럼으로 채택하게 돼요. 즉,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내용도 수십 년간의 연구와 검증을 통해 완성된 결과라는 것.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나이트록스가 실제로 어떻게 불리고 표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정식 명칭은 엘리치드 에어 나이트록스, 줄여서 EAN 또는 EANX라고도 하죠. 예를 들어 산소가 32% 들어있다면 EAN30이라고 부릅니다. 단, EANX32는 잘못된 표기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 외에도 다양한 명칭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노아에서는 나이트록스1, 나이트록스2 또는 탈질소 공기 혹은 세이프에어라는 이름으로도 사용되곤 하죠. 실제 다이빙 현장에서는 실린더에 이렇게 초록색과 노란색이 눈에 띄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딱 봐도 공기와는 다르다는 느낌이 오시죠? 표기를 정확히 알고 잘 구분하는 것. 이게 바로 안전한 나이트록스 다이빙의 첫걸음입니다. 자, 그럼 나이트록스는 어디에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어디서든 가능합니다. 먼저 다이브 센터. 요즘은 대부분의 다이브 센터가 나이트록스를 지원하고 있어서 충전도 가능하고 교육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리조트에서도 나이트록스는 점점 기본 옵션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이빙 여행지에서는 나이트록스를 쓸 수 있는지 꼭 체크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리브어보드. 수일간 배에서 생활하며 다이빙하는 리브어보드에서는 나이트록스를 쓰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무감압 한계 시간도 늘어나고 질소의 배출도 빠르니까요. 즉, 어디에서든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나이트록스를 사용하는 건 이제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제 복습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설명드릴게요. 1번 문제. 공기는 산소 21%와 질소 몇로 구성된다. 정답은 79%. 산소가 약 21%, 나머지 대부분은 질소로 구성되어 있고 미세 기체들이 아주 소량 포함되어 있죠. 2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공기보다 산소가 많은가 아니면 적은가? 정답은 많은가입니다. 나이트록스는 엘리치드예요. 말 그대로 산소가 강화된 기체예요. 그래서 일반 공기보다 산소 함량이 더 높습니다. 3번 문제. EAN은 무엇의 줄임말인가요? 정답은 엔리치드예요. 나이트록스. 나이트록스의 정식 명칭이죠. 줄여서 EAN 또는 EANX라고 표기해요. 4번 문제. EAN32는 32%에 무엇을 포함한다? 정답은 산소입니다. EAN32는 산소가 32% 들어간 혼합기체란 뜻입니다. 5번 문제. 이 과정에서는 EAN22에서부터 EAN 몇 가지의 나이트록스를 사용한다. 정답은 40. 이 과정에서는 산소가 22%에서 40% 사이인 나이트록스를 다루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EAN32, EAN36 같은 혼합 기체가 여기에 포함되죠. 6번 문제. 나이트록스는 수많은 장점을 제공하며 위험성은 전혀 없다. 맞는가 틀리는가? 정답은 틀림입니다. 나이트록스는 물론 많은 장점을 제공하지만 산소 농도 증가에 따른 산소 중독 위험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적절한 절차와 기피 한계를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7번 문제. 나이트록스 훈련은 몇 년도 이후부터 스포츠 다이버에게 허용되었는가? 정답은 1985년. 이해 처음으로 교육기관들이 스포츠 다이버용 나이트록스 훈련 과정을 도입했어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과정이 바로 그 흐름 속에 있는 거죠.